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영상은 삼성전자 10월 이 가격에 사모으면 큰 기회 옵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직전 영상에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급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된 부분하고 근본적으로 정말 삼성전자가 다시 부각받으면서 대세 상승을 달릴 만한 가능성은 언제 나오는지 그에 따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들을 전달해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장의 모든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 영상을 찍고 준비한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지 어느 정도 큰 그림은 나중에 좀 수정되더라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재가 나오면 이게 진짜 주가가 올라갈 만한 호재인지 판단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전망을 잡아놓고 삼성전자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10월에 어떤 가격에 사 모으면 정말 큰 기회가 될지 지금부터 그리고 언제 상승할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 항상 감사한 분들이 있죠. 상한가 랠리 구독자분들인데요. 벌써 구독자 78,600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사하다는 말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죠.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통해서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2024년도 미국 대선 정책 자료집, 그리고 2024년도 AI 온디바이스 자료집, HBM 온디바이스 자료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반등할 때 가장 강하게 반등할 섹터죠. 그리고 앞서 보셨던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싹 다 준비해봤습니다. 항상 박스권 저가 구간에서만 공략하셔도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굉장히 많으니까 관심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해당 무료 자료집은요 100% 무료고요. 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자료집 난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건 미리 받아뒀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게 준비해 두는 용도입니다. 그러니 궁금하신 분들 바로 읽어보셔도 되겠지만 정말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미리미리 다 여러분들 다 무료인 거니까요. 유료도 아니고 다 무료로 나눠드리는 고퀄리티 자료집이니까 꼭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로 넘어가 봐야겠죠. 오늘의 주요 주제 삼성전자 10월 어떤 가격이 사모아야 큰 기회가 될지 지금 그리고 언제부터 상승 랠리가 달릴 수 있을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삼성전자 관련된 삼성전자가 반등이 생각보다 빠를 거라고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거든요. 미국 증시만 보셔도 신고가 달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추가적인 금리 부양 기대감에다가 기대감만 막 섞이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삼성전자도 그래서 시장 반등을 하기 때문에 함께 따라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실제 이러한 부분들은 SK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죠. 반등이 잘 나오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쌍바닥 이번에 완벽하게 잡았고 추가 상승 여력 저는 직전 고점 부분까지는 가능성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악재가 몇 개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가장 큰 악재는 이겁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결정 한 달 뒤로 미룬다는 이슈입니다. 민주당이 그전까지 금투세를 이번 연도에 어떻게든 적용하겠다라고 당론을 계속해서 내밀다가 민심이 안 좋죠. 민심이 안 좋으니까 바로 당 회의를 열고 이번에 25일에서 26일 날짜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를 이제 바로 내놓기로 했었는데 이거 결정을 한 달 뒤로 미뤘어요. 물론 민심에 의해서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결정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조가 존재해야 되니까요. 명분과 어느 정도 쌓여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고 보이냐면 그냥 시장 가장 좋을 때 지금 10월달, 11월달이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9월달, 10월달 진짜 긍정적으로 보면 10월달이고 지금 9월달, 10월달이 제일 강해 보입니다. 이때가 제일 강한데 제일 강할 때 금투세에 대한 결과를 안 내놔주니까 저는 사실상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덜 간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등이 생각보다 엄청 셀 것 같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절반 정도까지는 좀 하락의 절반 정도까지는 다시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시장이 아무리 올라가도 이렇게 금투세에 대한 규제가 남아 있으면 쉽지 않죠. 왜?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니까요. 반도체 악재 더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악재 더 나온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투세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현재가 더 떨어질 여지가 보이냐? 뭐 조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심한 조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이 이제 비싸냐? 비싸지도 않아요. 굉장히 쌉니다. 언제든지 매집을 시작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현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가장 핵심 라인은 역시나 6만 원 선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6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사세요라고 말씀드리지 못해요. 왜냐면 6만 원 가격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6만 원 가격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 이런 가격이 한 10월 달쯤에 한번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지금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 고용 지표 발표할 때 다음 다 10월 초에 10월 1일인가 바로 공개되거든요. 첫째 주 금요일이니까 10월 4일이네요. 10월 4일 날 공개가 되면은 한번 흔들릴 때 만약에 흔들려 준다면 그때 매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가격은 안 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 바로 좀 반등 자리가 좀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좀 파동이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금투세 영향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금투세 영향뿐만 아니라 몇 가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최근에 시총이 90조가 증발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했는데요.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이탈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좀 봤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차이를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똑같이 반도체지만 차이가 있음을 보실 수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좀 오히려 뭐 리포트 최악의 리포트를 받은 SK하이닉스는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좀 죽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뭐냐? 여기 있습니다. 바로 HBM 사업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메모리 영업이 추월하나 HBM 성과 관건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에게 처음으로 뒤처질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에서 실제 성과의 차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스마트폰 수요 악화와 지금 이제 더블 데이터 트레이드 지금 현재 DDR4 등 구형 D램의 가격 하락으로 메모리 시장의 전반에 먹구름입니다. 자세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버용 고용량 DDR5 모듈과 최신 고대형 메모리 HBM에 주력하는 SK 하이닉스와 달리 비싼 반도체들이죠. 잘 팔리고 범용 D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는 경기 침체 혹은 뭐 경기가 안 좋거나 조금 위기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SK하이닉스한테 D램 부분에 있어서 성과 매출 부분에 있어서 좀 따라잡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론은 HBM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그 상세하게 들어오면 HBM3E 12단이 중요하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HBM3E 엔비디아가 지금 제일 원하는 게 12단이라고요. 설계 바뀌면서. 근데 HBM 8단까지는 통과됐다는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정도 최근에는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8단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근데 12단까지는 통과가 아직 안 됐거든요. 이야기 소문도 돌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HBM3E 12단을 생산을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조금 힘든데 그들 중에서도 비싼 반도체를 잘 팔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상태다. 특히나 이런 지금 HBM을 사줄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에 따른 흐름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HBM 품질 혁신해가지고 선별 공정을 더 도입해서 다시 한번 HBM에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바로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삼성전자도 같이 반등이 나오겠지만 SK하이닉스가 좀 더 주도해서 상승이 나올 거라고 현재 저는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다음 먹거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면 사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주주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도대체 단기 반등 말고 추세 상승을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마련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조건이 마련이 되는 시기는 언제냐? 궁금하시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도 하반기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해질 거라고 봐요. 2024년도 하반기면 7월부터 12월 사이겠죠. 예. 6월달 이후부터니까 이때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내년. 도대체 어떤 키워드를 충족했을 때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냐? 앞서 보셨듯이 SK하이닉스처럼 새로운 비싼 반도체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HBM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맞춤형 AI 반도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맞춤형 HBM. 맞춤 HBM은 HBM4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HBM4를 내놓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반도체 사이클은 계속된다. 삼성은 내년 HBM4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업계 첫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적용해서 HBM을 맞춤형 설계를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빠른 CXL D램 신제품도 준비하게 되면서 고객의 맞춤형 지금 이제 메모리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맞춤형 HBM 이것만 있으면 사실 이거 SK 하이닉스도 하던데요? SK 하이닉스가 워낙에 HBM 더 잘 만들었는데 얘네가 더 잘 만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HBM4부터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SK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가 HBM4 부분에서 굉장히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자체 AI 반도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AI 반도체의 대장은 엔비디아입니다. 다 엔비디아 거 사고 싶어가지고 줄 서 있어요. 근데 줄을 쓰면서도 뭐 줄을 쓰는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싼데 이런 비싼 AI 반도체 이거 엔비디아 것밖에 없나? 이런 어떤 대체제가 없나? 라는 좀 고민을 해보게 되죠. 왜냐면 워낙에 비싸니까.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 반도체가요. 효율적인 편은 아닙니다. 되게 집중적으로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모든 걸 올라운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특화된 이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말 팔방민이 바로 GPU다라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만들고 있는 AI 반도체죠.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물론 뭐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 구매하긴 하는데 뭐 일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뭐 이렇게까지 고성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AI 기능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AI에는 맞춤형 AI 반도체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가 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하기 시작한 거죠. 정확히 말해선 반 엔비디아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창립 멤버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인텔, AMD, 브로드컴, 시스코, HP, 지금 현재 엔터프라이즈 등이 현재 엔비디아 반 동맹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창립을 했어요. AI 칩 설계 및 제조부터 AI 모델을 개발하는 최종 수요자, 서버 등 인프라 기업까지 모두 미국 업체로만 첫 번째 구성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단체 동맹에 문제가 생깁니다. 반도체 칩 생산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들 중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이 최근 들어서 어떻게든 반도체 최첨단 나노 반도체 생산하겠다고 하면서 뭐 지금 이제 핵심 기업들한테 반도체 장비 공급 받으면서 최고의 성능의 장비 공급 받으면서 1.8나로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이건 뭐 TSMC도 못하고 삼성전자도 못했던 시도조차 못했던 건데 요거를 최고의 장비를 공급받으면서 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 1.8나노 공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된 거죠. 로이터 통신은 이날 통신통을 통해서 인텔이 브로드컴의 반도체 제조 테스트에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로드컴이 뭐 엔비디아처럼 반도체 설계 하는 기업이에요. 당시 지금 이제 그리고 뭐 브로드컴이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도 이제 건설하는 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만 가능한데 인텔은 두 회사가 양산 중인 3나노보다 앞선 공정인 1.8나노 시제품을 공개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게 결국 실패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어느 정도까지 실패했냐면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인텔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죠. 성과가 안 나오니까. 이번 제안은 인텔이 지난 2분기 사상 최악의 실적 부진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는데요. 실제 이 과정 속에서 재밌는 게 사업부에 별도로 실적을 따로 공개했습니다. 보통 인텔이 우리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런 인텔이라는 회사가 뭐 전체 뭐 주요 품목이 있고 주요 품목에서 어떤 매출을 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 기업에서 나오는 거니까 묶어서 하는데 각 사업부별로 매출과 실적을 나눠서 공개한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보통 매각을 시킬 때 매각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때 보통 이런 기업들이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나눠서 공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되는 건 아닌데 매각에 대한 여지가 열려 있는 사건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더욱더 주목을 받았죠. 다만 퀄컴의 인텔 인수가 실제 성립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인텔의 제안을 받아들이더라도 경쟁 당국의 반독점 심사 등 넘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이 퀄컴이 인수한다고 해도 사실 파운드리를 정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현재 해줄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TSMC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3나노 공정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어느 정도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래도 TSMC 같은 경우에는 바빠요, 여러분들. TSMC 너무 바쁩니다. 만들고 있는 것조차도 다 소화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뭐 웨이퍼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 부족해가지고 생산량을 더 늘리지 못한다. 정말 더 만들고 싶지만 더 만들지 공장 풀가동해도 지금이 최선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TSMC가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에게 어느 정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럼 삼성전자에게 완벽한 기회가 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3나노 요 기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체 반도체 칩 설계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지금 TSMC도 그렇고 다 3나노 기준에서 하거든요. 물론 5나노까지 뭐 여지를 두는 기업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5나노 칩으로 생산하겠다라는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구글도 3나노, 메타도 최근에 뭐 지금 이제 5나노 뭐 하기도 하지만 뭐 3나노도 현재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3나노고 5나노 사이에서 기술을 완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5나노까지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MC가 너무 바빠지면 그죠. 그리고 중요한 3나노 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3나노를 수율을 확인할 수 있는 건 3나노 삼성전자 3나노가 완성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떤 걸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3나노를 직접 생산을 해서 만드는 새로운 반도체 칩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뭐냐? 바로 지금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차세대 AP이죠. 바로 이제 엑시노스입니다. 엑시노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시장에 팔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엑시노스를 지금 삼성전자가 직접 3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하거든요. 예, 미디어텍 지금 현재 10월 9일 3나노 공정 사용 디멘시티 9400 출시 같은 달 출시되는 퀄컴 스냅드래곤과 경쟁 본격화 삼성전자 엑시노스 2500 탑재 불투명해지며 퀄컴 의존도가 좀 올라갔다. 근데 미디어텍의 이 발언에 따르면 삼성 갤럭시 S25 공급망에 포함될지 관심이다. 정말 지금 현재 엑시노스라는 이제 이 반도체가 3나노 공정이 완성이 됐다면 이게 안정이 됐다면 엑시노스를 탑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여태까지는 탑재를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에 뭐가 공개되냐면 이제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언팩 행사 있잖아요. 그죠? 네, 언팩 행사가 이어질 예정인데 이 언팩 행사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에 갤럭시 S25에 엑시노스가 탑재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3나노의 수율이 얼마까지 끌어올려졌는지는 공개는 대놓고는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잘 되면 지금 3나노가 완성됐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우리가 자체 반도체 칩 설계하는 회사들한테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TSMC처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엑시너스를 보면서 3나노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안정되는 것을 인정받으면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자체 반도체 칩 생산이 진행이 되거든요. 2025년부터 2026년도 사이에 가장 많습니다. 메타가 조금 빠르긴 합니다. 이번 연도 말부터 지금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2025년도 하반기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구글, 그 이외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다 2025년도 하반기 생산하기 때문에 이때 삼성전자 그 전까지 기술력을 완성시켜 놓으면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시장 지배, 시장 점유율을 꽤 많이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한 10%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어요. 아마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이때가 가장 강력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파운드리도 그렇고 뭐 나노 생산하면 돈 많이 들 것 같고요. 파운드리 하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게 HBM도 한 번에 다 패키징해서 만들겠다. TSMC처럼 이제 턴키 방식을 전부 다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공장 하나 안에서 모든 걸 다 완성해서 완제품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체 반도체 칩 설계하면 자체 반도체 칩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삼성전자의 HBM4가 맞춤형에서 탑재가 되겠죠. 그럼 HBM 수요, HBM 판매량도 증가할 수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지금 쌉니다. 이미 싸기 때문에 지금 언제 어떻게 잡냐, 좀 일찍 잡아놓냐, 아니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잡아놓냐 이런 차이일 뿐 저는 가격 단가 자체는 크게 변동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기 반등 나올 때 뭐 단기 반등에서 먹고 나오신 것도 좋겠지만 저는 뭐 눌림목이 나올 때 매집하는 것도 너무 매력적이라고 봐서 잘 모아가시면서 언제까지 2025년도 말까지 2025년도 초에 갤럭시에 탑재되는 거 확인하고 하면 더욱더 기대감 커질 수 있으니까 이슈 일정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렸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삼성전자와 이슈 일정 내용에 따라서 이 일정들을 어느 정도 조합해 본 것일 뿐 삼성전자의 주가의 무조건적인 주가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큰 틀은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언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지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럼 1월 달에 긍정적인 수주 이슈가 나왔는데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슈가 남아있고 내용이 남아있는지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은요. 제 의견하고 다를지언정 뭐 하나라도 더 남을 수 있는 정보를 하나라도 더 남기 위해서 정보를 잘 조합해서 여러분들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 꾸준히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들 내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계속해서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을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더 많은 종목들, 자료집들 필요하다. 영상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설명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무료 자료집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면 이재진의 상한가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급등천주,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여러분이 단기 종목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급등천주, 장시작 전 주요 뉴스들, 시장 분위기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장전 시황, 장시작 전 한 10분 전에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급등 포착 자료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급등했었던 이슈 테마를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자료집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추천주의 공직을 세 번째글 보시면 직접 파일들 싹 다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AI, HBM 자료집,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 AI 반도체 챗봇, AI 로봇 2000지, 그리고 미국 대선 정책 관련된 궁금하신 거 맞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클릭만 하시면 되니까요.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께 이용하시면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자, 그럼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각자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고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설치 버튼 완료가 되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나오면 여러분들께서는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돼요. 무료 아이디는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가장 깔끔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운영하는지 아시겠죠? 스팸 전화, 스팸 문자 이런 거 요즘 많지 않습니까? 가장 깔끔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느냐? 급등천주 시황글 자료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해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로그인하고 나와요. 그럼 왼쪽 하단에 로그인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죠.
들어가시면 이용약관 동의 나오고 내용이 나오고요. 뭐 딱히 이용약관 동의할 것도 없는 게 사실 뭐 별거 없어서 왼쪽 상단 체크하시면 다 체크해야 되고요.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넘어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하신 점 아이디이자 이메일 주소를 적으셔야 돼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 각자 맞는 거 적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쉽게 2번 적으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이디가 이메일 주소인 이유는 비밀번호 까먹으셨을 때 찾을 곳이 필요해요. 보통 핸드폰 번호 인증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 없다 보니까 이걸 아이디를 네이버 아이디를 적으셔야 됩니다. 구글 아이디 뭐 다 상관없습니다. 그 뒤에 맞는 골뱅이를 넣으시면 되겠죠. 주소를. 그리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가입하기 완료되고요.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 비밀번호 적으시고 성함은 이거 성함은 아니죠. 로그인하시면 되는데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일매일 급등추천주, 매일매일 시황, 매일매일 자료들 보시려면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로그인하셔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하시면 이용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겁니다. 클릭하시면 급등추천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자료집들 앞서 보였듯이 공직의 세 번째 글 클릭해보시면 다운로드 가능하고 장전 시황을 통해서 장시작 전에 주요 시장에 대한 뉴스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들, 이슈들 다뤄드리고 있고 급등 포착 자료를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해졌던 테마 그리고 유튜브 영상 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요. 100% 무료로 계속해 드릴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저는 주식시장에서 높은 승률을 지향하는 편이다 보니까 좀 성실한 투자가 필요한데요. 저 스스로 성실함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께 무료로 공개해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렸고 매일 1000분, 2000분이 제 무료 애플리케이션 들어와 주십니다. 무료로 공개하는 것 치고는 좀 과하게 많이 공개하고 있죠. 상세하게 이렇게 아침에 정리해주는 곳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주요 뉴스부터 관련된 정보부터 싹 다 정리하는 거 거의 없는데 이런 것들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께서 매번 1000분, 2000분 지켜봐 주시니까 제가 아무리 하기 싫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니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에게 동기부여를 여러분들께 저는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해당 무료 정보를 올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동기부여 받고 저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자료를 받으시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왔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보들만큼은 100% 무료로 평생 계속 이어드릴 예정이니까 혼자서 종목 자료 찾기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 받아보시고 모든 정보들 100% 무료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이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봐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8만 명 될 것 같아요. 8만 명 되면 추가적인 자료집도 또 내어드립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다음 자료집도 기대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